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프로촉 가이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784명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 시각 5시 33분 실시간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어제보다도 42명이 더 많습니다. 아하. 이게 또 지금 이렇게 되면 또 2,000명 육박하지 않겠느냐. 네. 4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아직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 있는 것 같아서 네. 걱정이 많이 또 심리도 있죠. 지금 그 백신이 제대로 다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중의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참 현재 상황이 악화돼 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4단계로 격상했고 지금 뭐 다른 지방 도시도 2단계 격상, 3단계 그렇습니다. 얘기도 나오니까 또 피서철이라서 그렇죠. 저 강원도 같이 이 코로나 비교적 청정 지역도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지자체에서도 웬만하면 오지 마시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피서철에 집에서 그냥 수박 따먹고 찬물에 발 담그고 그렇게 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박을 어떻게 따먹습니까? 갈라 먹어야죠. 네. 수박을 어디서 따먹습니까? 철학적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인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은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났고요. 2심은 인용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2심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결론인 거죠. 뭐 대법원에서 뭐 사실 심리를 하지는 않으니까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받는 것 같은데 2심을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게 사실 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댓글 수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달린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기사에 달린 악플을 따져봤는데 봤더니 드루킹 일당의 악플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고발할 때는 드루킹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 기사 댓글에 순식간에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린다. 이거는 기계를 동원한 매크로가 아니냐 의심했고 그래서 고발해서 검찰이 특검이 수사를 했더니 드루킹이라고 밝혀진 거죠. 여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면 복권이 없는 한 지금으로부터 7년 뒤에나 정치 재개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년 수감되고 5년 동안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한 2018년에 아니죠. 제가 죄송합니다. 2028년에 이제 정치를 재개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뭐 정치 재개를 떠나서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혹 미래에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잘못됐다. 진실은 따로 있다. 뭐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재심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없는 이상은 정계에 복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정치 재개 자체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똑같이 났거든요. 2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 머릿속에는 범죄자 이미지가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재개하기 쉽지는 않겠죠. 민주당 쪽에서는요. 아니 지난 대선은 뭐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가 낙승할 수 있는 구조였고 그래서 굳이 이런 뭐 악플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당선될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드루킹한테 악플을 달아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자체가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지난 대선판은 뭐 어떻게 하든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거였으니까. 다만 김경수 지사 입장은 뭐 정치인이라는 게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지지자라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안 만나냐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검증해가지고. 저는 이 옥석을 가려가지고 드루킹 이런 사람들 뭐 흔히들 정치 자영업자로 표현하는데 저는 직업적 지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정치권에 맴도는 사람들인데
과거에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네. 굉장히 오래된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거기 출신인데 거기 출신 사람들이 농객이라고 활동하고 아직도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치권 언저리에서 네네네. 호시탐탐 여의도 입성을 노리면서 네네.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정치권에서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빨리 쳐놔야 되는데 네네. 제가 왜 과거 서프라이즈 얘기까지 꺼내냐면 네. 아직도 그 정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하. 내가 어느 정도 지지자 세를 동원할 수 있다. 네. 당신을 도와주겠다. 네. 이러면서 지금 이번 대선판에도 그런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기반인데 제가 한번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서로 소개를 하기를 이 사람 2,000표다. 그래서 성이이시고 이름이 1,000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2,000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모인 자리에서 예. 모인 분들 한번 다 세봤어요. 몇 예. 표가 되는지. 예. 보았더니 유권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예요. 예. 자, 이분들한테만 잘 보이면 내가 당선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속으로 비웃었던.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세를 과시하면서 네. 동원력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권력주의에 기생하면서 뭔가 이권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네. 과감히 쳐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이제 모으느냐 이게 정치인의 능력이었다면 이제는 도와주겠다고 오는 사람들 옥석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정치인의 덕목이 됐습니다. 자, 뭐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겠다. 네. 뭐 이 정도로 내가 내 세가 많다. 네. 그리고 나서 당선되면 나한테 뭘 해달라. 네. 그거 안 해주니까는 예. 대통령 욕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예. 그 관련한 기사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지지자입니까? 결국은 이권을 바라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업적 지지자지요. 한마디로. 예. 자, 김경수 지사 정계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해 주셨는데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 대통령 당선은 그 악플러들의 도움 때문 아니냐. 한마디로 이 당선에 집권의 정통성이 없다. 훼손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야권 대선 후보들도 이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상당히 노력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없다. 이겁니다. 뭐 청와대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문 대통령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랑 연락한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만일 드루킹이 도와줬다고 해도 그 표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뭐 거의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악플러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자기 그 표를 결정할 만큼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최재형 등 야권 주자들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 불가한 여론 조작이자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군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김용민 평론가 이야기처럼 직업적 지지자 어떻게 보면 개인이고 민간인 신분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은 국가가 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국가가 한 게 더 큰 잘못이지.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댓글 작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더 나쁜 작업이죠. 그 정부에서 검찰총장 되시고 또 감사원장 되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게 좀 명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아니 뭐 야권의 후보들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공세를 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비교는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자, 여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두 후보 상당히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자, 이 친문재인 대통령 성향의 표심에 구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력 주자들이 보통 이렇게 1심, 2심 또 대법원 판결이 일치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실망스럽다. 뭐 이렇게 워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 판단 존중한다 그런 워딩 자체가 3명 다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표가 떨어진다는 걸 알거든. 경선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 것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 구속으로 또 지사직 박탈로 낙심한 친문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두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는 사실은
3심 대법원 판결이 이번 달에 난다는 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네네. 무죄가 난다 해도 대통령으로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경선 등록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 건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이 뭐 이동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이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일부 이제 핵심 지지자들 중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우리의 뭐 주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면 만일 정권이 교체가 되면 대통령도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네네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면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이것도 역시 정치 호사가들의 그런 관점인데 안이박김이라고 안희정, 그런 얘기 있었죠.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김경수 순으로 여권 주자들이 제거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설이 2018년, 2019년 정가에 아니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있었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안이박김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 조원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에게 안이박김이라는 말 들어봤냐? 네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네. 당시만 해도 박원순 시장은 뭐 별탈 없이 서울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김경수 지사는 이제 뭐 재판을 받고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경남도지사로 당선돼서 도정을 챙기고 있었는데 와 근데 지금 보니까 안이박김 이재명 지사만 뭐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고 나머지 모두 정치적 생명이 단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뭐 2심 판결대로 났으면은 정치인생 끝나는 거였죠. 그렇죠. 정치인생 끝나는 것뿐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는데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선거에서 썼던 그 30억 원을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어쨌든 기사회생했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음모론 안이박김이라는 게 차례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아, 그래요. 누가 그 말을 맨 처음에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섬뜩한 말이다. 그래요. 이거 참 지금 다시 돌이켜 보니까 뭐 그 남양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 예. 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사이의 비방전이 수위를 넘어서니까 오늘 지도부가 후보들에게 신사 협정을 제안한 모양이죠. 민주당 선관위 페어플레이 협약식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글쎄요, 이런다고 뭐 네거티브가 없어질 것 같진 않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쇼 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차라리 그 당 지도부가 토론회를 많이 열어서 이런저런 공방이 있을 때 그 공방을 토론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뭐 각 후보들은 그만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캠프라든가 지지자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지. 당장 김경수 지사 판결이 이렇게 나니까 특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 당시 특검을 받은 사람은 우원식이다. 근데 그 우원식이 지금 이재명한테 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니죠.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마무리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낙연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원식 공격해서 이재명 공격하는 거고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그게 아니다. 홍영표가 받았는데 홍영표는 지금 정세균한테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들 사이는 이게 네거티브가 없어질 수 없어요. 당시에는 특검을 해도 김경수 지사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또 있었어요. 아니 게다가 김경수 지사 본인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또 당시에 김성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단식 투쟁하고 단식 투쟁했었죠. 투쟁하는 와중에 뭐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요. 자, 다시 김경수 지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전망해 주시겠어요? 아니 대선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야권 대선 후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이것을 토론회장이나 계속 꺼낼 겁니다. 꺼내면 여권 후보가 이걸 논리적으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는 뭐 김경수가 무죄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성적으로 1, 2심 판결이 다 났는데 그걸로 토론장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대통령이 여당이 갈 걸 야당이 되고 뭐 야당이 갈 걸 여당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확실한 교훈은 직업적 지지자들 이들과는 손절을 해야 한다.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야당에도 선거 때만 되면 나 이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 온라인 전문가입니다 이러면서 네. 그런 사람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자발적이고 대가 없는 지지는 없습니다. 아주 비싸요. 예. 청구서를 나중에 받아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또 청구서를 받고도 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바로 드루킹이 되는 거죠. 막 그땐 드루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잠잠하다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또다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 야당 대선 주자들을 비빔밥에 비유했다가 윤석열 전 총장을 비빔밥 재료인 당근, 시금치에 비유해서 하여튼 눈길을 끌었는데 이걸 김재원 최고위원이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근데 김 최고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그냥 말꼬리 잡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말실수가 훨씬 더 좀 고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말실수 많이 했는데 왜 이준석 대표 이런 말을 했는지를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김 최고 이야기는 한마디 하면 언론이 다 받아 쓰거든요. 네네. 게다가 또 김 최고 본인이 지금 언론에 가서 인터뷰하는 것을 그렇게 꺼리지 않아요. 모든 방송 나가서 얘기하고 그게 또 기사가 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가 한 말이면 당연히 기사가 되고 이런 방송에서 이야기가 될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당연히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정치적인 걸로는 뭐 이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이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두 달째 돼 가는데 처음 취임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좀 흔들리는 모양새잖아요. 리더십이. 뭐 여러 가지로 합의했다가 들고 가서 거부당하고 뭐 등등등. 돌출된 또 아이디어를. 그러다 뭐 본인의 공약이었던 시험 이것도 거의 부결된 상황이고. 그렇죠. 이것도 최고위원 전원이 엄청나게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 대표를 비난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외의 30대 젊은 인사를 당 대표로 올렸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김 최고의 흔들기가 조금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이거는 별개로 이준석 대표가 뭐 당근 시금치로 윤석열 전 총장을 비유한 것은 빨리 입당하라 이런 압박이 아니겠나 하는 그 추정을 해보는데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비빔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빔밥 비유한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당대표 되기 전에도 당대표 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비빔밥에 비유했어요. 근데 이제 고명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뭐를 염두에 두고 비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필이면 비빔밥의 핵심은 고추장하고 밥인데 고명을 비유했단 말이죠. 김용민 PD는 고추장과 밥이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같이 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고명을 좋아하는 사람도 고명이 핵심일 수도 있잖아요. 고명 중에 고명은 계란 프라이 아니겠습니까? 시금치 당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자, 하여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 전 총장을 고명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딴족을 건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던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그 최고회의에서 사실은 논쟁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서 밖으로 그 회의 결과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기사화되는 거는 김 최고가 이 대표 비판했을 때밖에 없어요. 다른 거 봤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면은 자꾸 본인이 언론에 등장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를 비난할 때도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안동의 예안 지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 거기는 예안 안동 출신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어서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안 유림들이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결국은 엊그제죠. 안동 내려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사과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터무니없는 얘기였습니다. 예안이 뭐 기본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특정 지역 비하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 없죠. 자, 그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탈 생각이 없어 보이죠, 현재로선? 글쎄요. 근데 저렇게 버스를 타지 않고 외곽에 계속 있겠다. 네. 근데 외곽에 있으면서 지지율이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지지율이 자꾸 빠지거든요. 유지가 안 됩니까? 예, 유지가 안 됩니다. 빠지는데 빠지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고 본인의 설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20시간도 마찬가지고 뭐 밀란 발언도 마찬가지고 거고. 대구 가서. 이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면 정말 제2의 반기문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는 당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쉽게 또 지지율이 뭐 급격하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빠지는 게 더 데미지 입어요. 그렇군요. 네. 확 빠지는 것보다도. 이낙연 후보가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빠지면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확 빠졌던 이유가 전직 대통령도 사면 얘기해서 확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일은 있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확 빠졌으니까. 근데 조금씩 빠지는 건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데미지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낙연 후보가 지금 상승세인데 어떻게 1위를 위협할 수 있는 상승세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뭐 통계를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좀 빠진 게 이낙연한테 좀 같고 보수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좀 같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당내 경선에서 1위 후보를 꺾는 파란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는 현재로서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프로축 가이드와 함께하는 이동경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민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